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9일 임진 네번째 기사 1457년명 천순 1년 이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의 의수는 곧 명나라 사신이 나오는 천머리의 거진인데도 인물이 조잔하고 토지가 협착하니 청컨대 부근의 정령군을 폐지하여 의주에 붙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9일 임진 5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황해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도내의 토산, 우봉 등 고을에서 거주하던 맹인, 장득운이 소장한 음양서를 곡진하게 찾아내어 지금 가는 안효리에게 맡겨서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30일 기사 첫번째 기사 임금이 계양군 이증에게 명하여 김질과 전교하기를 중의위는 본래 진에는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위를 나누었으니 만약 그들로 하여금 진법을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사냥을 구경할 때 진이 산판에 오르는데도 중의만 홀로 편안히 산기슭에 있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김질이 아뢰기를 중의위는 본디 제주로 시험하지 아니했으므로 처음에는 군사로 삼지 아니했는데 태종조의 권담이 둑을 지고서 대가를 따르니 태종이 바라보고 놀라면서 말하기를 어찌 권담으로 하여금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가 하고는 이내 명령하여 군사의 예에 의가하지 말고 다만 산선만 받으러 가지도록 했습니다. 본디의 수요는 비록 많았으나 입번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5분으로 나눈 이후에는 1번에 입직한 사람은 겨우 수십 명에 찰 정도인데 동방과 서번에 종사한 외에는 그 현재 직무하는 장근한 사람을 택해서 대전과 동궁의 차비를 삼으니 이것이 또한 50인으로 내리지 않으므로 나머지는 모두가 미약한 무리들입니다. 만약 그들로 하여금 진에 따르게 한다면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아마 옳지 못할 듯 합니다 하였다. 이증이 아뢰니 어서로 이르기를 중의위는 내가 친히 거느릴 때 이외에는 전례에 의가하고 진에 따르지 말게 하라 하였다. 중의비는 공신의 자손을 우대하기 위하여 세종 때에 조직한 군대이다. 중자위에 속하였으며 공신의 적실 자손과 승중한 첩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30일 개사 두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전평 우진 원조신 당전 소필홍과 비전주 하송포 상 율야태수 원만가 살마주 일향태수 등원 선구가 각기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일 가보 첫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일 가보 두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영행전과 정묘의 하양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일 가보 세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도승지 한 명에 동부승지 김질, 병조참이 한종손에게 명하여 새로 제정한 병제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선전관, 송중문, 한석위 등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여러 장수들을 시험해보겠다 하고는 인하여 부장을 부르는 표신을 가지고 도짐노를 부르고 위장을 부르는 표신을 가지고 부장을 부르니 도짐무 홍윤성과 이흥상이 표신을 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모동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다. 부장 허형손과 김교는 표신을 보고는 표신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어찌 위장을 부르는 것을 사용한 모등을 속이려고 하는가 하였다. 부장 조방님과 이종현 등은 표신을 보고는 곧 달려서 나가다가 김교 등이 가지 않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의심이 나서 중지하였다. 송중문과 한석기가 이로써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윤성은 진실로 속일 수가 없거나 내가 본디부터 그 사람 된 품을 알고 있었다 하고는 이내 명하여 시식하도록 했는데 위장과 진노도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홍윤성에게 큰 녹비 한 장을 내려주고 김교와 허형손에게 각공을 각각 한 장씩 내려주었다. 한 명에게 명하여 조방님과 이종현에게 전교하기를
너희들은 송중문에게 속한 바가 되었으니 죄는 마땅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모자를 벗고 벌주를 맞아야 한다 하였다. 송중문이 부장을 능히 속인 이후로서 각궁 한 장을 내려주고 또 조박님과 이종현에게도 각궁을 각각 한 장씩 내려줬다. 병조에서 아뢰었는데 계문은 이러하였다. 1. 평상시에 영을 내릴 때는 본조에서 집무소에 입문하고 집무소에서 위장에게 입문하게 하고 만약 긴급한 일을 아랠 때는 구례에 의거하여 패를 발송하여 진무를 불러 대면하여 부탁하게 하소서. 1. 5위에서 굴령을 범한 군사는 위장이 바로 위에 아뢰게 하고 본조 및 집무소에서 적간할 때나 행순할 때 금령을 범한 군사도 또한 각기 바로 위에 아뢰게 하소서. 1. 궁성의 안팎을 순작하는 군사의 수요는 위장이 마감하여 본조에 보내어 시각을 나누고 길을 나누게 하고 또 궁성 안팎의 여러 문을 파직하는 군사의 성명을 기록하여 한 건은 집무소에 보내고 한 건은 본조에 보내면 본조에서는 다시 이름을 써서 위에 아래게 하고 궁성 밖의 군사는 위장이 고찰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1. 상호군과 대호군의 수요가 적어서 행군하기가 간고하니 출범한 부장으로서 화해하여 자정시키게 하소서. 1. 위장은 2조에서 당상관 16원을 가지고 주의하여 수점하도록 하고 매번 5인이 3일을 번갈아 직숙하고 나머지 나누어 시위하는 것은 직차를 사용하여 어가를 호종할 때에도 또한 수점하도록 하소서. 1. 부장은 매부의 1위는 본조에서 주의하여 점을 받아서 각기 본부에서 직숙하도록 하고 선정한 15원은 인원을 정하여 3번으로 나누어 3일마다 서로 교체하여 사정전 문 안에서 직숙하게 하고 선전할 때는 서서 전하고 마주보고 꿇어 앉지 못하도록 하소서. 1. 집무소의 직무 30명 내에 15명은 줄이고 15인으로서 인원을 정하여 3번으로 나누어 경복궁 내소의 3인, 광화문 외소의 1인, 창덕궁 1인이 직숙하고 외소에서 직무를 명령하는 바가 있으면 모름지기 선전 표신을 받아야 하고 본조의 난관이 명령을 받들어 전할 때에도 또한 선전 표신을 상고하도록 하소서. 1. 여러 위에는 순찰하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을 경계하여 회의하지 않는 것은 병가의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니 혹은 대신에게 명하기도 하고 혹은 종친에게 명하기도 하고 혹은 병조와 집무소의 선전관에게 명하기도 하여 환관사을 사약과 승정원의 조례에 이르기까지 만약 선전 표시를 받아 가지고 간다면 병졸과 5장 이상은 장수에게 고하지 않고도 명령을 받게 되며 만약 대장이 전명하는 표신이라면 그 위장에게만 명령할 뿐이며 위장이 전령하는 표신이라면 그 부장에게만 명령할 뿐이니 부장이 대장의 영을 듣지 않고 통장이 위장의 영을 받지 않는 것도 모두 이 예에 따르도록 하소서. 1. 층의 위는 국가에서 의대하고 돌보아서 평상시 진에 따르지 못하도록 하되 만약 임금께서 친히 군사를 거느릴 때는 이러한 예에 구애받지 않으며 충순위와 충찬위는 내금위 별시위의 갑사 예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1.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는 영추문에는 절제사 이론과 진무 이론이 직숙하는데 지금부터 직숙하지 말도록 하고 선전 표신을 가지고 문을 여닫게 하소서. 1. 대장을 건치한다면 본조에서 난관 2원, 추라치 2인, 태평수 2인을 정하고 혁명에는 각각 나장 10인, 영사 2인을 자비시키고 거기에 쓸 종이, 붓, 먹을 공급해 주소서. 1. 이전에는 집무소를 3군 집무소라 일컬었으나 지금은 3군이 이미 혁파되었으니 5위 집무소로 고쳐 일컫게 하소서. 1. 내금위는 5위에 예속되지 않았으니 그 설제사 6위는 내금위장이라 이끌고 5위장과 더불어 똑같이 아문을 설치하고 매번마다 두 장수가 아울러 사금을 거느리고 직숙하며 어가를 호종할 때는 수점하도록 하소서. 1. 5위 도진모의 인과 대장의 인, 어흥위장의 인, 용량위장의 인, 호분위장의 인, 중차위장의 인,
충무위장의인, 내금위장의인을 각각 1개씩 주조하여 주도록 하소서. 1. 선전관과 진노와 위장은 대성과 정조이에 의하여 자손이 음직으로 물려받도록 하소서. 1. 위장은 배영사가 각각 1명, 배조례가 각각 1명, 구사가 각각 3명, 수청영사가 각 10명, 사령이 10명, 나장이 3명이 되게 하소서. 1. 부장은 배영사가 각각 1명, 배조례가 각각 1명, 구사가 각각 2명, 수청영사가 5명, 사령이 5명, 나장이 2명이 되게 하소서. 1. 선정관은 구사가 각각 2명, 수청영사가 6명, 사령이 7명이 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주 2는 관리를 임명할 때 이조와 병조에서 3망 세 사람을 후보를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일이다. 수점은 임금의 낙점을 받습니다. 대성은 사헌부와 사관원을 통칭하는 것이다. 정조는 문선을 맡아보던 이조와 무선을 맡아보던 병조를 통칭하는 말이다. 전조라고도 한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계양군 이정과 영천부원군 윤사로에게 명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일본 국왕이 지금 5만 민의 돈을 청했는데 의정부에서 2,000민만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승정원에서는 3,000민만 지급해야 된다고 하니 모두가 임시로 장량할 말이고 그 구례에 의하여 한 말은 아니다. 지금 비록 그들이 청을 따르더라도 후일에 또한 청함이 있을 것이니 5만 민의 돈은 너무 많으므로 다 다룰 수 없다. 그것을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민은 관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하향제의 연복년을 베푸니 종친의 영해군 이상과 의정부의 당상관과 영천군 윤사로 공조판서 양정 및 성지 등이 시연하고 일본 국왕의 사자인 전밀 등과 대내전의 사자인 등무 등이 또한 시연하였다. 연회의 처음에 임금이 어자에 오르니 선정관이 북을 치기를 상참의 예와 같이 하였다. 세자가 종친 제추와 모든 시연하는 사람과 더불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들어가 전쟁에 나아가서 사배하를 행하고 오작을 행하고 파하였다. 상관인과 부관인에게 호피 각각 2장, 표피 각각 2장, 10세 백면주 각각 5빌, 10세 백면포 각각 5빌, 침석 각각 2장씩을 내려주었다. 또 연탁을 거두어 이를 내려주고 아울러 궁온 30병을 내려주니 예조판서 홍윤성이 아뢰기를 지금 연탁을 내려주시었는데 이를 두 곳에 나눠 보내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술과 안주를 더 내려주시어 대내전의 사자로 하여금 일본 국왕의 사자의 하처에 나아가서 같이 마시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고는 명하여 돼지 3구, 해체 2쟁반, 술 30병을 내려주었다. 오작은 술잔을 5번 올리는 일이다. 하처는 4처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균관의 당상관과 난관이 같이 앉아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앉는 자리를 다른 관사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겸사성인 자 헌대부는 북벽에 앉고 가선대부는 동쪽에 앉고 통정대부는 서쪽에 앉되 의자에 앉고 대사성으로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서벽 뒤쪽의 성상에 앉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4일 정려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였는데 양이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4일 정려 두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선유사인 독승지 한 명에게 작별하면서 하직한 임금이 판내시부사 전균에게 명하여 술과 음식을 가지고 가서 홍대원에서 전송하게 하고 아울러 내여악을 내려줬는데 이명대군 이구, 계양군 이정, 의창군 이공, 밀승군 이침에게 명하여 가서 참석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4일 정료 세 번째 기사. 명의정 정인지
경호년의 문과 시험을 관장하여 권남 등을 뽑았었는데 권남이 이때에 와서 이조 판서가 되어 동년을 거느리고 명부를 올리니 정인지가 경석을 베풀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좌부승지 한개미에게 명하여 선언을 내려주고 아우러 풍악을 내려주었다. 동부승지 김질도 또한 권남과 동년인 까닭으로 임금의 명령을 받고서 같이 갔다. 권남은 처음에 관직에 보임되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나이 30세가 지났는데도 오히려 학문하기를 즐기고 사소한 예절에는 구애받지 않으며 풍류와 문화가 제배의 마음을 쏠리게 하였다. 또 장옥의 사소한 문예는 익히지 않았으며 국가의 일을 담론할 적에는 말이 거침없이 유창하며 의논은 바람 일듯이 따라 나왔다. 한명회와 더불어 생사 함께하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일찍이 경치가 좋은 산수에 유람하고는 문득 머물고 돌아오기를 잊고 있으니 그때 사람들이 보고 백의 재상이라 하였다. 권남이 장옥에 있을 때 시관이 김종수가 당상에 있으면서 정오에 피곤하여 졸다가 갑자기 놀라 깨어서 사람을 시켜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으니 사자가 돌아서 보고 말하기를 권남입니다 하였다. 김종수가 말하기를 이상하다. 이 사람 내가 졸다가 깨려고 할때 갑자기 검은 불꽃이 머리 위에서 하늘로 솟아오리를 한 발이 넘으니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인가 하였다. 권남의 시권이 제5등에 있었는데 문종께서 명하여 1등에 두게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4일 정료 네번째 기사 장령 김명중이 황주 기관 이원산의 아내가 그 수령을 고소한 소장을 가지고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이속들이 천민을 가만히 사주하여 수령을 고소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몸소 고발하는 사람은 있지 않았는데 지금 황주의 이속은 스스로 제 몸은 숨기고서 그 아내로 하여금 수령을 고소하려 하니 원하기 더할 수 없이 심하다. 이번 풍습을 커지게 할 수는 없으니 참컨대 이를 국문하소서. 또 그 고발한 바가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면 또한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추문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주의 수령도 아울러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5일 무술 첫번째 기사 사은사 민건이 와서 복명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5일 무술 두번째 기사 내자시 윤조안이 상사했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사헌부에서 신이 일찍이 본시의 여종을 간통했다고 하여 고신을 회수하고 국문하게 되니 이것은 족친의 몰래 사주함을 솔깃하게 듣고서 사정을 두고 탄핵한 것이며 간통한 장소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또 일도 사유전에 있었으니 매우 민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소장을 사헌부에 내리기를 명하고 전교하기를 대저 간통한 일은 그게가 애매한 것이 많으며 헌사의 탄핵도 또한 혹시 중시에 지나칠 수도 있으니 모름지기 명백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아래게 하라 하였다. 대사원 김순이 비염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근심할 필요가 없으니 피하지는 말아라. 나도 또한 생각하기를 조안이 주의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여긴다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5일 무술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 우도 처치사 이사평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선군이 번상할 때는 타고 전법을 익히는데 척포의 집에 있는 사람과 번휴 한 사람은 육지의 마병의 예의에 의하여 매양 중익에서 진법을 익히게 됩니다. 대저 선군은 마병이 아니므로 육지에서 진법을 익히는 것이 그 본무가 아니며 번상할 때나 번하할 때나 모두 전법을 익히는 것을 일삼아 휴식을 하지 못하게 되니 혹시 변방의 사변이 있게 되면 선군도 모두 당연히 합번하여 수호해야 할 것인데도 육지에서 진법을 익히면서 갔다 왔다 하는 사이에 아마 미쳐 나가지 못할 듯 하오니 청컨대 육지에서 진법을 익히는 일을 제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6일 기현 첫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니 세자가 내 정친과 이조 병조의 당상관 도진무 위장 승지 등과 더불어 입시하여 몇 잔 술을 올리자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종친이 풍정을 우리려고 하는데 나는 장차 내전으로 들어갈 것이니 경등은
헤어져 가지 말도록 하라 하고는 세자에게 명하여 익형군 이관과 더불어 번갈아 술잔을 돌리게 하였는데 밤이 새어서 헤어졌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연창이 안맹담에게 유록대부를 가자하고 유광을 동지 중추원사로 맹효증을 중추원 부사로 삼고 한성 소윤 송의 겸 판관 권함에게 각각 한 작업을 특별히 가자하였다. 본부에 송산 사람이 있어 상언하기를 본부에 여러 해 동안 유치되었던 사물을 송이와 권함이 차결하기를 물이 흐르듯이 신속히 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으로 하여금 뜻을 펴게 하였으니 청근대 관등을 띄어 올려 발탁하여 정포하소서하였으나 그런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섬의 경상 주하도 차치사 선형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여러 포의 선군은 극에가 모두 넓고 약하여 활을 잡을 줄도 알지 못합니다. 본도는 섬 외인에게 가까이 있는데 외인이 근래에 국가에서 무율함으로 인하여 비록 면모로는 기순했지만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문득 격분한 말을 하게 되니 무예를 연습하여 변방을 방비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도에는 오랫동안 급변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구차스럽게 편안함을 바라면서 무사를 승성하지 아니하고 선군은 2번을 나누어 3정을 갖춰 1호를 삼고서 윤차로 번을 쓰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1인이 번을 쓰는 것이 1년에 1, 2개월에 지나지 않아서 비록 그들로 하여금 활수비를 일으키더라도 능히 익숙하지는 못하게 되므로 혹시 사변이 있게 된다면 실제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태 5년 2월 병조의 수교를 자세히 참고해 본다면 성군의 건장하고 충실한 사람을 뽑아서 호수를 정하고 매양 당번할 적엔 솔정을 대비하고 평상시 호수로 하여금 번상하도록 하는데 만약 신병이나 부득이한 사고가 있는 연후에는 솔정의 건장하고 충실한 사람으로 대신하게 했으며 홍무 26년 11월 1월의 수교에는 외적이 조금 그쳤으므로 오로지 병선만을 힘입고 있는데도 수령들은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서 선조의 허수함을 초래했으니 장래가 염려된다. 지금부터는 일정한 때가 없이 적간할 것이니 그 군사를 빠뜨린 수령은 군사 1인에 태 10대를 때리고 매 1인마다 1등을 추가하는 죄는 장 80대에 이르며 10인을 빠뜨린 사람은 장 100대를 때리고 파직시킨다고 하였으니 그 법을 세운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수령이 보기를 예사로 하여서 전혀 봉행하지 않고서 매양 번을 교체할 때는 교체할 때를 당하면 여러 해당 이속에게 맡겨서 그게가 미약한 사람으로 점고해 보내므로 빠진 사람이 또한 많아져서 변방의 방비가 허수하게 되니 진실로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사에 있으니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않고 융성할 때도 반드시 세잔함을 생각해야 하는데 하물며 국가는 사방의 경계가 모두 적군의 침범을 받게 되니 군정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동계 서계 양계의 예의에 의하여 수령의 전체 때에 군무를 태만하게 한 사람은 하고에 두어 군무를 힘쓰게 해야 할 것이다 하고는 이조의 명하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이조에서 아뢰기를 원전의 고찰하는 법은 지극히 상실하지만은 다만 포평을 빙고하는 법이 없으니 수령이 이로써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참컨대 지금부터 수령의 전체 때는 반드시 본업 선군의 건장하고 약한 것과 번상의 빠짐이 없는 것을 상고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6일 기현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경중의 여러 관사의 관리들은 먼 장래에 대한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서 자장한 물건은 새것과 묵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한 창고에 섞어두어 옛것을 버리고 새것만 사용하니 이 때문에 옛것은 점차로 묵어서 썩게 되어 마침에 소용이 없게 됩니다. 거무에는 제향 및 진상 이외의 여러 곳의 지용은 모두 옛것을 사용하고 새것은 비축하도록 하며 어긴 사람은 해당 관리와 감찰을 계문하여 과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영경을 중추 원사로 신석조를 이조 참판으로 하한을 경상 좌도 처치사로 이승평을 제라도 도제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직녀성에서 나왔는데 빛깔이 붉고 모양은 작은 병과 같았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9일 임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상침을 받고 정사를 보고는 이내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술에 취하여 영의정 정인지에게 명하여 일어나 춤을 추게 하고 대사원 김순에게 명하여 마시주 서서 춤추게 하였다. 이내 병조 참판 구치관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군정에 생각을 두어 밤에도 편안히 잠자지 못하니 비록 술이 취함에 이르러도 또한 잊지 못한다 하였다. 정인지가 인하여 주역의 이치를 논하면서 김순과 의협점을 돌아보고 물으니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문신이 되어가지고 주역을 알지 못하니 마땅히 술로서 이를 벌주어야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몸소 지은 세종을 사모하는 시를 꺼내어 정인지에게 보이니 정인지가 곧 회답하여 올리면서 말하기를 다시 문신으로 하여금 회답하여 올리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만은 내가 시를 가지고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는 것이 과장한 듯하니 진나라 호주와 수나라 양제와 같음이 없겠는가 하니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진나라 호주와 수나라 양제는 엄풍영월 하였을 뿐이지만 지금 주상께서 지으신 시는 선왕을 사모한 것이니 어찌 스스로 진나라 호주와 수나라 양제에 비교하십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술은 마시는 것이 술을 달게 여겨 즐겨 마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소신이 매양듣건대 성상께서 대내에서 술을 들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 신하들과 술을 마시며 허물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모두 공신이니 즐거이 술을 마시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한나라 고조가 한신 팽모를 대우한 것이 어떠했는가 하니 정인지가 머리를 들고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한신 팽울은 대우함이 아주 부족함이 없이 좋았는데 상상께서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신이 감히 상상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여 다시 시비를 논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또한 크게 웃었다. 김순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지난번에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논하면서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군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불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은 마땅히 금지해야 될 일이다 하니 정인지가 아뢰기를 성상의 전일에 내린 교지에 이르기를 소리개는 나라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논다고 하였으니 이 말씀이 매우 좋습니다. 마땅히 각자가 스스로 거처를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인지가 술에 취하여 부축을 받고 나갔다. 엄풍 영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하여 시를 짓고 즐기는 것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9일 임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무릇 외방에서 진법을 연습할 때 그것에 미처 오르지 못한 군사들은 모두 바로 처벌을 결정하는데도 갑사와 별시는 반드시 계문한 후에야 과제하니 먼 길에서 갔다 왔다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거무에는 청컨대 이영을 업인 것으로서 태 50대를 바로 결단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9일 임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행 사용 조효례가 모성을 만나서 겨우 소상을 지나서 과거의 시험에 나가려고 하니 80세나 된 늙은 아비를 불러와서 말을 꾸며 상언하였으니 죄가 장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공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만 고신만 회수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9일 임인 네 번째 기사. 처음에 제주 경찰관 김자행이 치게하기를 전 제주 목사 최수평이 부민 김원금, 김상로, 장명목, 김대교 등의 말을 사들였으며 또 부민 송계무의 말을 처음에는 진상하는 말로서 낙인을 했는데 마침내 그 말을 가지고 사사로이 바꿨으니 청컨대 이를 국문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의금부에 내리게 하니 의금부에 아뢰기를 최수평은 장 80대와 도 2년에 처하고 경면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경면은 제외하고 다만 장 80대를 때리고 도 2년에 처하게 하였다. 경면은 얼굴에 자자를 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0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대구 사람 배석형이 상서하기를 신은 을해년 8월에 성상을 배우게 되었으나 상세히 의논을 아뢰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다시 어전해서 말씀을 오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 이미 보았는데 광망한 사람이니 어찌 다시 볼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들에 나아가니 내종친 도진무 위장 부장 진노 선정관 병조참의 한종손 승지 등이 시식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장 김교는 일찍이 가전 훈도로서 나를 따라서 사냥을 구경했는데 때마침 노루 한 마리가 이르니 김교가 박두실을 잘못 뽑아서 쏘았는데 노루가 넘어졌다가 달아나 버렸었다. 지금 금촉으로 쏘았더라면 반드시 노루를 잡았을 것이다. 김교는 노루를 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겁을 내고 있으니 어떻게 부장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는 계양군에게 명하여 여러 장수에게 전교하기를 내치는 것이었다 한가 하니 여러 장수들이 합사에 대답하기를 김교가 노루를 쏘는 일에 겁을 냈다면 어찌 마땅히 병조를 거느리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내치소사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교가 비록 노루를 쏘는 데는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된 품은 그대들의 미칠 바가 아니다 하였다. 박도씨는 촉이 나무로 된 화살이다. 화살의 길이는 4자 또는 3자 8치. 깃이 좁으며 촉이 나무로 된 것이 특징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포 삼율야 태수 원만가 살마주 일향 태수 등문 선구가 각각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아차산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진응사 손돈보다 먼저 온 통사 당몽장이 아래기를 명나라 사신이 하림은 수천 진감과 태상시 박사 고윤이 지난 3월 금음에 북경을 출발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진화사인 조참찬 황수신 예조참판 민원과 평양선의사인 한승부 윤 이순지가 하직한 임금이 사정들에 나아가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자가 임영대군 2구 계양군 2증 의창군 2공 밀성군 2침 익형군 2관 영해군 2당 영순군 2부 연창위 안맹당 영천부원군 유사로 하승미 정현조와 도진무 위장 부장 진노 선정관 승지와 더불어 입시하는 임금이 황수신 및 여러 정치인과 제신에게 명하여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였다. 중추원 부사 강곤이 술을 올리니 임금이 정치인과 제신에게 이르기를 강곤은 내가 북경에 갈 때에 종사관이다 하였다. 도진무 노숙동이 술을 올리고 다음은 세자에게 술을 올렸다. 임금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노숙동은 너희 사부이니 마땅히 별도로 큰 잔으로 마시게 해야 한다 하였다. 이순지가 술잔을 올린 임금 말에게 그대들 세종조의 노성한 신하가 많은데 내가 없게 되었다 하고는 인하여 말 안장과 공시를 내려주고 황수신에게는 아청사 단령 1령 초롱나 천릭 1령 백접보 천릭 1령 및 신 공시 등의 물건을 내려줬다. 임금이 노숙동에게 명하여 여러 장수들에게 진법을 강하게 하였다. 사시에 황수신 등이 표문과 전문을 받들고 명나라 갔으니 대개 황태우와 중궁이 궁곤에 정의하고 황태자가 보기한 것을 할애하기 위함이었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성신이 일어났으니 보명의 거듭 빛남을 받으며 전례가 모두 새로우니 요도의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미치는 곳에 기뻐서 손뼉치는 것이 똑같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강건 수정하며 총명 예지하여 선하로서 봉양하니 장락궁의 즐거움을 거듭 만났으며 주남에서 교화했으니 관저의 덕화를 다시 나타냈습니다. 또 월량의 칭호를 바로잡아 간무의 권한을 전장하였으니 큰 복자가 더욱 연장되고 큰 행복이 함께 모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을 가지고 다행히 융성한 시기를 만났는데 자치는 동번에 막혔으므로 비록 한나라 궁전에 참석을 못하지만은 다음은 북궐에 두고 있으니 가만히 화봉인의 축원을 본받으려 합니다 하였다.
박물표에 이르기를 1000명에 거듭하게 되어 이전을 거행하게 됩니다. 토산물의 받침을 집행하여 공손히 하례의 의식을 펴게 됩니다. 3과 황새저포 20일, 백새저포 30일, 흑새마포 30일, 용문염석 2장, 황하석 20장, 만화석 20장, 만화방석 20장, 잡채화석 20장, 잡생마 20필을 갖추었으니 위의 물건 등은 생산이 먼 변방에서 되고 제조가 양장이 아니니 어찌 골정을 실용에 채우겠습니까? 부족하나마 헌건의 정성을 범하더려 합니다 하였다. 황태우 및 중궁의 예물은 황새저포 각각 20일, 백새저포 각각 20일, 흑새마포 각각 30일, 황하석 각각 10장, 만화석 각각 10장, 만화방석 각각 10장, 잡채화석 각각 10장이었다. 전문에 이르기를 보책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니 이미 이극에 정의했으며 동의에서 하례를 받으니 환심을 만방에 얻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아직 더욱 영성하니 천자의 계획이 영구히 견고해졌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자질은 어릴 때부터 준수했으며 성품은 영특하고 총명함을 타고났습니다. 양궁에게 자주 배우게 되며 이후의 즐거움을 영구히 받들고 삼순의 덕을 갖추었으니 간무의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운 예식을 이에 마치었으니 칭송의 소리가 번갈아 일어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먼 변방에 떨어져 있으면서 다행히 융성한 시기를 만났으니 백벽의 반열에 참석은 못하지만은 전령의 축수만은 배나 올립니다 하고 예물은 백새저포 20일, 흑새마포 50일, 용문염석 2장, 황하석 2장, 만화석 15장, 잡채화석 15장, 인삼 50건이었다. 장락궁은 한나라의 장락 미 안궁을 말한다. 동본은 우리나라이고 북골은 황제의 궁궐이다. 이전은 변하지 않는 전례이고 헌건은 신하가 임금에게 햇미나리를 바치는 정승이다. 이극은 황태자의 자리를 말하고 양궁은 황제와 황후를 말한다. 이유는 부모의 마음이 활악합니다. 삼수는 세 가지의 착한 일, 곧 어버이를 친애하고 임금을 전공하고 장상을 섬기는 세 가지 도리를 말한다. 백벽은 제후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이기를 강원도의 대창도 찰방 윤예경이 전일의 경기 강원도의 정령 찰방으로 재임할 때 영리가 바친 신세포 50일을 사사로이 남용했으며 또 세잔한 영리의 면포 등의 물건을 거두어 원주, 훈도, 박서남, 전부사, 이주, 춘천, 훈도, 정운결, 유학, 강일종, 최방별감, 김미수, 전부정, 황곤에게 사사로이 선사했으며 윤예경의 배리 예생은 세력을 믿고 악한 짓을 자행하여 관기를 몰래 간통하고 공무를 증용하면서 두려워하고 끓이기는 바가 없었으니 실로 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유를 지났지만은 징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윤예경의 고신을 회수하고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을 아울러 장리로서 논제하며 예생은 쇠잔한 영리로 영속시키고 정류한 물건은 형률에 의하여 고쳐하며 또 청컨대 대창도 평릉도의 신세포는 수송을 정지시키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명하에 장리로서 논제하지는 말라고 하였다. 신세포는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한 패백이다. 가운데 나라에서 새로 부과하던 포목인데 처음에는 무당이나 판수에게 거두어서 나중에는 일반 민호에게서 1년에 한 포씩 거두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도의 종성홍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3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홍중손, 최사기, 우수로, 황효공, 유주, 황윤성, 곽안방, 이처의, 조경규, 이삼로, 봉충효, 이종량, 신윤저, 하소의, 이승명, 홍계강, 홍우명, 박소, 조계문, 박자영, 박여광, 이세리양,
설, 성민 등은 군대를 관장하는 진노로서 사신을 영접하고 전송하고 치하한다고 핑계하고서 서로 모였으며 또 최사기와 홍중순 등은 여기 폐강매 집에서 밤에 모였으며 전호군 김치신 노정지와 전사정 장화와 행사용 최천령 성대성 이석공과 행사정 이양재 중추 이수위 등은 군대를 관장하는 직무와 더불어 여러 번 모였으니 그 죄는 속전에 이르기를 상시로 병조의 명문이 없는데도 사사로이 군사를 모으는 자를 모두 모욕으로 논죄한다고 하였으며 대명률에는 무릇 모반 및 대역을 한 자는 주범과 정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케 하며 아버지와 아들은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수하고 15세 이하와 어머니, 딸, 아내, 처, 조부, 손자, 형제, 자매든지 아들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서 노비로 삼게 하며 아울러 제사는 관청에 드린다 하였습니다. 최사기는 병조 판서를 가리켜 이르기를 세간의 번복은 알기가 어렵다고 했으니 그 죄는 제사와 본관의 장관을 욕설한 것에 비교되므로 형률로는 장 100대를 때려야 합니다. 여기 폐강매, 함소화, 복내선, 강복내, 대로화, 취서씨, 옥지리언, 대호성, 영도요 등은 홍준손 등과 모였으니 그전엔 영을 어겼으므로 태 50대를 때려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김치신, 노정지, 성대성은 다만 고신난 회수하고 외방에 발배하도록 하고 이석공, 이양재, 최철령, 장화, 이삼노, 봉충효, 이승영, 하수인은 다만 고신만 회수하고 외방에 충군하도록 하고 이수인은 고신을 회수하고 외방에 안치하도록 하며 홍중손과 최사기는 아울러 장 100대를 때리고 먼지방이 관노로 영송시키도록 하고 최사기의 가산을 정몰하도록 하며 이종량, 신윤저, 박소, 황효봉, 우수로, 황윤성, 홍계강, 홍우명, 설승림, 박여광, 조계문, 조경규, 이처의, 유주, 곽안방, 이세량, 박자영 및 여기 등과 아울러 논제를 하지 말도록 하였다. 제사는 직사이고 고시는 직첩이고 발배는 죄인을 배수로 보냄이고 정몰은 관가에서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의 종순가가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6일 기요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여러 장수와 군사의 시위를 당연히 행할 사건을 아뢰었는데 계문은 이러하였다. 1. 당직한 도진무 이명은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서 번에 나오고 도진무 선정관 부장 및 사법관은 모두 칼을 차고 시위할 것. 1. 당직한 선정관은 혁명이 있는 곳에 설 것. 1. 크고 작은 주후의 일에 어가 앞의 혁명은 사정전의 문 밖의 산선 남쪽에 있다가 어가가 밖으로 나옴을 기다려 시위하여 앞으로 인도하고 항공할 때에도 또한 사정전 문 밖에 그치게 할 것이며 만약 건정전에 나아간다면 월대 위에서 건정문에 나아간다면 섬돌 아래 노대 위에서 충의위가 봉지하여 시립할 것. 1. 임금이 건정문에 나아갈 때에 군사들이 마땅히 모두 문 밖에 나가서 시위하지 못하게 하고 내금이 전수와 총통이 200명으로 하여금 각기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쓰게 하며 장수를 명하여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연 옆에서 시위하도록 하고 어가를 오를 때는 3분의 1은 문 안에 있고 3분의 2는 문 밖에 나오도록 하며 황공할 때도 전과 같이 시위하도록 할 것. 1. 5위의 군사는 각각 그 장수가 갑옷을 입고 거느리고 뜰에 벌려 쓰도록 할 것. 1. 부장의 관장한 군사 중에서 응당 상피할 사람이 있으면 받고 임명할 것. 1. 부장은 개월이 없어서는 안 되니 15개월을 기한으로 할 것. 1. 부장은 임기가 차서 거간할 때는 현직을 제수하여 권려할 것. 1. 미장, 부장 및 군사의 상벌은 평상시에는 법으로서 다 논할 수가 없지만 무릇 굴령의 사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군사 장 90대를 때리고 위장, 부장은 장 60대를 때리는 것으로 논단할 것.
1. 부장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임무가 무거우니 창건대 동방과 서반에서 서용하여 복록을 잃지 않도록 할 것. 1. 부장의 전투에는 병조에서 도진무와 같이 하고 위장과 진무의 전투는 병조에서 도진무의 등재와 같이 하도록 할 것. 1. 임금이 매양 거동할 때는 시위하는 보병을 통솔하는 장수는 시기에 임하여 수점하여 자정하도록 할 것.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6일 기호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일찍이 교지를 내려 별진상을 없애려 했는데 지금 전라도 관찰사 송처관이 건어란을 따로 진상하니 그것을 조사에 아뢰라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6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처음에 전 중추원부사 유수강이 상서하여 말하기를 신은 일찍이 강릉부사로 재임하였으므로 영동의 방어에는 하는 일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 삼가 조목별로 진술하겠습니다. 1. 본도의 도절제사 영 및 삼척과 간성진은 다만 구전 2, 3인만이 부방했을 뿐이므로 거진의 방어가 허술하게 되었습니다. 또 삼직과 울진은 서로 떨어지기가 멀리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중간에 옥원역의 성을 쌓고는 역성을 가지고 천호의 임무를 겸임시켰지만은 그러나 성을 지키는 군조를 두지 않으니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여러 고을의 군사를 함길도 안변 이북지방 군사의 예에 의가하여 시입회 및 가정군에 소속시키지 말고 한량 통정대부로 60세가 되지 않은 사람 이하와 하원갑사 별시위 총통이 방패의 60세와 잠호한 학생인으로서 제주를 시험하되 도절제사 영 및 삼척, 간성, 옥원 등의 여러 진에 분속시키게 하고 그 중에 잠호하여 부방한 자로 30개월이 된 사람은 상관직을 제수하여 방울에 채우게 하고 그 서울에 올라온 시입의 수요가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경기 충청도 두도의 가정군으로 수요를 채우게 하소서. 1. 강릉 연곡포의 해군은 물이 얕아서 돌이 노출되고 그 나머지 여러 포의 해구도 또한 모두 모래가 메어져 언덕을 이루었으니 혹시 사변이 있으면 병선이 바다에 나가서 시기에 미치어 적에게 응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강릉의 안인포는 안이 깊고 넓어서 병선을 많이 정박시킬 수가 있으며 또 그리가 10열이 땅에 있고 인민이 조밀하게 거주하므로 방어가 기묘한 듯한데도 병선이 없습니다. 영곡포는 40열이에 있고 삼척포는 140리에 있으므로 거리가 서로 멀지 않으니 청컨대 두 포를 혁파하여 안인포에 합치고 강릉의 선군을 가지고 이에 속하게 하여 방어가 편히하도록 하여 양식을 싸가지고 오는 패단이 없도록 하소서. 또 모래가 메인 여러 포의 병선을 파하고 평안도 구자의 예에 의하여 목석과 석보를 점차로 축조하도록 하고 그 연변의 초인도 또한 철거하도록 하고 그 만호로 하여금 육지에서 방어하게 하소서. 1. 본도의 군사는 다만 본도의 방어뿐만이 아니라 혹시 북문의 사변이 있으면 먼저 가서 구원해야 할 것인데도 별도로 도절제사를 두지 않고 관찰사를 가지고 이를 겸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사 관찰사가 영서에 있어도 영동에 사변이 있으면 시기에 미치어 구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 도절제사 영이 강릉에 있는데 협착하고 무너졌으며 군기와 갑옷과 화약을 뒤섞어 두었으니 다만 화재가 두려울 뿐만 아니라 만들어둔 해가 오래되어 날로 점차 좀이 먹고 상하여 장차는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니 청컨대 여러 진의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점차로 보수하도록 하고 또 별도로 도절제사를 설치하여 여러 고을을 순행하면서 병기를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하여 방어를 튼튼하게 하소서. 1. 강릉 사람의 말에 우산도와 무릉도의 두 섬에는 읍을 설치할 만하니 그 물산의 풍부함과 제용의 넉넉함은 저목, 저상, 대죽, 해죽, 어교목, 동백목, 백자목, 이목, 시목과 아골, 흑색 산구, 해의, 보고, 문어, 해달 등의 물건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토지가 비옥하여 화곡의 생산이 다른 지방보다 10배나 된다.
동서 남북이 상거가 각각 50열이나 되니 백성이 거주할 수 있으며 사면이 험조하여 절벽이 1000길이나 서 있는데도 또한 배를 정박할 곳이 있다. 수로는 삼척에서 섬에 이르는데 서풍이 곧바로 불어온다면 축시에 배가 출발하여 해시에 도착할 수 있지만 바람이 살살 불어도 노를 사용한다면 하루 낮 하룻밤에 도착할 수 있으며 바람이 없어도 노를 사용한다면 또한 두 낮 하룻밤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현업을 설치해 사람을 골라서 이를 지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했다. 병조에서 이르기를 아래기를 제1조 강원도 도제체사의 본령과 삼척, 간성, 오군 등 여러 진의 방언은 일과 시위패를 이정하는 등의 이런 함길도의 군사는 본디부터 번성하지 않으며 또 본도에서 부방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비록 번을 쉴 때를 당하더라도 또한 윤차로 부방하도록 하며 강원도에서 별시위 갑사는 모두 경중에 번성하게 되니 함길도의 예의에 의하여 번을 쉴 때에는 부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 본도의 방언은 다른 도에 비하여 기묘하지 않으니 그 부방의 자모하는 사람에게 상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지극히 외람된 일이며 본도의 시위패를 경기와 충청도에 이정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제2조 모래가 메인 여러 포의 병선을 혁파하고 목책과 석보를 축조하고 초인을 철거하는 등의 일 속에서 초인은 적군을 물리치는 도구가 아니니 철거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여러 포에는 당시에는 비록 변방의 경보가 없더라도 사변이 닥쳐오는 것을 또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다만 포구가 모래가 메인다는 일만을 가지고 갑자기 병선을 혁파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3조 군기를 군사들에게 나눠주어 보수하고 도절제사가 순행하면서 병기를 수리하고 정비한다는 등의 일로 말하면 군기를 가지고 군사들에게 흩어주는 것은 사체에 적합하지 않으며 관찰사가 절제사를 겸임하는 것은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별다른 큰 폐해가 없으니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4조 우산도와 무릉도의 두 섬에 현업을 설치하는 이는 두 섬이 수로가 험하고 멀어서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바다 가운데의 고도의 업에 설치를 하면 지키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위의 조건을 아울러 거행하지 마소서. 다만 본도의 인민이 두 섬에 방랑하여 우구할 패단이 없지 않으니 청근대 바람이 순할 때를 기다려 조관을 보내어 쇠환하도록 하고 그 모래가 메인 여러 포구 안에 병선은 오로지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곳에는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옮겨 정박할 곳을 살펴보아서 아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두 섬에 유랑하여 우고한 사람은 쇠환하지 말게 하였다. 초인은 나무나 풀로 만든 허수아비 사람이다. 적을 속이기 위하여 연변에 만들어 세웠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였다. 임금이 사정 전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명대군 2군, 영흥대군 2염, 계양군 2승, 의창군 2공, 밀성군 2첨, 익현군 2관, 영청부원군 윤사로, 병조천판, 구치관, 도진무, 미장, 부장, 선정관, 승지 등이 시식하니 이나의 술자리를 베풀었다. 전교하기를 부장과 선정관이 되는 사람은 마땅히 별도로 주의를 행할 것이니 그대들은 각기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고는 이내 임금이 조하승기 조승문에게 명하여 부장 등에게 전교하기를 대저 유술은 마음을 쓰고 무사는 힘을 쓰는데 그대들은 무엇을 쓰겠는가 하니 부장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도 또한 마음을 쓰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쓰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각자가 그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는 것도 같지 않다. 도적에게 이르러도 또한 모두 마음을 다하게 되는데 그대들은 장차 무슨 일에 마음을 다하려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등은 충효의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늙은이는 집에 있으면서도 또한 충효의 마음이 있는데 그대들의 이른바 충효란
것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유학자가 마음을 쓰는 것은 지극히 정밀하고 자세하니 그대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 그대들이 할 도리는 지혜와 같은 것이 없으니 그대들이 마땅히 이에 마음을 다해야 한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등이 외람들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관직에 있게 되니 진시로 훈련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힘쓰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힘을 쓰는 것은 비록 다르지만 그 도달하는 목적은 한 가지이니 내가 진실로 그대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다만 희롱하였을 뿐이다 하고는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니 선정관 고수영이 아랫자리에 있다가 술을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도 또한 말해보라 하니 대답하기를 유학자의 마음 쓰는 곳에 신은 진실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무사의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하고는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그대들도 또한 여러 정치인과 제추에게 술을 돌리라 하였다. 무슨 술자리가 이랬나? 보라 마시라.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백관에게 따로 가자하는 것은 한때의 특별한 언전이지만 대직의 가자는 혹은 자손이나 나이 장성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혹은 다른 연고로서 여러 해가 되어도 나아가서 대신 받지도 않고서 지금 왔어야 대신 받기를 청하는 사람이 많으니 다만 참고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손하게 특별한 언전에 따르지도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 거간한 아문 및 성중관이 고의로 지류하고 있다가 그 관을 기다려 받으려고 하니 청컨대 해가 오래 지난 후에 특별히 가자하는 것은 아울러 제수하지 말고 그 경태 6년 윤 6월 이후에 특별히 가자한 것은 금년 여름의 도목에 하나에 제수하고 그관은 아문 및 성중관 등은 그관한 뒤에 출가 제수하지 말도록 하소서는 임금이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들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원 김순이 아뢰기를 그날의 최사기 홍중손의 죄는 조정의 성문헌법으로서 이를 다스리지 않았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사사로이 군사를 모아 모욕으로서 논제된 자는 반드시 실정이 나타난 뒤에 법대로 처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사로이 군사를 모은 것은 이를 좌제시켜서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법에 처하더라도 모두 아까울 것이 없으니 청컨대 법으로서 결단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홍중손 등이 조그만 공로가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 소중하니 그것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그 사람 얼마나 죽여놓고.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1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당력과 향력이 서로 틀린 것을 엄양하 제조와 더불어 여러 글을 참고했더니 말하기를 복이란 것은 엄기가 가장 장차 일어나려고 할 때 쇠잔한 양기를 눌러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장복이 되도록 입추되는데 입추에는 금기와 화기를 대신하니 금기는 화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으로 경일에는 반드시 장복하게 됩니다. 경이라는 것은 금기이니 그날은 하지 후에 제3경일이 초복이 되고 제4경일이 중복이 되고 입추 후의 초경일이 말복이 되는 것입니다. 입추일에 경일이 없으면 입추일로서 말복을 삼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서운관에서 영요에 의거하여 입추일 경일로서 말복을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역요는 곧 서운관의 전수한 사기이므로 틀린 것이 많이 있기에 일찍이 교지를 내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서원관에서 이에 의가해 참고에 결정하였으니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지만 일이 사유전에 있으므로 우선 내버려두고 논제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망일을 정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이 곳에 따라 각각 다르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8월에 망분을 정하였는데 중국 조정에서 해가 뜬 이하에 있으므로 하루를 물려서 정하고 본국에서는 해가 뜬 이상에 있으므로 물리지 않으니 그런 까닭으로 망일을 정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망일은 향력에 의거하여 16일로서 정하고 복일은 당력에 의하여 19일로서 정하여 중에 반포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망일은 모름날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20일 개척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무릇 공신의 처첩이 죄를 범하고서 그 죄를 면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도 그러나 제정된 법이 없으므로 감히 처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률의 명례를 상고해보건대 8.2의 3은 의공이라 했는데 그 수에 이르기를 큰 분노가 있어 공로를 태상에 새긴 사람이다 했으며 위의 형률에 응당 의논할 사람이 부조가 범죄가 있는 조목에는 무릇 응당 8.2에 들어갈 사람의 조부모, 부모, 아내 및 자손이 주의를 범하면 의논을 정하여 주문하여 임금이 재가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이 조목에 의가에 자세히 상고한다면 부녀는 남편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낳은 자손은 모두 그 음덕을 입게 되는데 유독 처첩만이 음덕을 입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전에 결점이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공신의 조부모, 부모, 아내 및 공신의 자손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율문에 의거하여 죄를 면하게 하고 그 자식이 있는 첩에게도 아울러 죄를 면하도록 허가하여 성대의 상으로 권장하는 언전을 넓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8.2는 형벌을 감면하는 8가지 조건이다. 곧 의친, 의고, 의현, 의능, 의공, 의귀, 의근, 의빈이다.